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6월과 7월에 제가 읽었던 책들의 독서노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 7월에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 컨디션이어서 오디오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이야기를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 6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비뚤어진 집입니다. 이 책도 오디오북으로 들었고요.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저택에서 이 대부호가 독살을 당했고 가족 모두가 조금씩의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혼한 어린 아내, 그 아내와 친밀한 사이였던 남자 가정교사, 아들, 며느리, 손자,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건데요. 저는 걸으면서 오디오북을 듣다가 범인의 정체를 듣게 되었거든요.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멍한 상태로 가던 길을 멈추었던 것 같아요. 이 책 괜찮습니다. 추리소설 치고는 막 짜임새가 엄청 촘촘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누가 범인일까 계속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꽤 재밌습니다. 혹시 읽어보실 생각이 든다면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범인이 밝혀지는 부분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저는 독서노트를 쓸 때 이 책 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책 표지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 표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책의 책 표지를 보시면 푸른 들판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이에요. 독서노트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꾸며주고 싶었습니다. 색감도 좀 비슷하게 통일을 했고요. 이 책 어린이에 관한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을 뒤집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른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 중에서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 책 정말 좋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드물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김신지 작가님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단시간에 2번을 정독을 했어요. 전자책으로 먼저 읽고 너무 좋아서 종이책도 구입해서 밑줄 긋고 메모해 가면서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이 책도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께 이 책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책의 독서노트는 이 한 페이지에 담기에는 정말 부족했어요. 책을 보면 제가 북마크를 붙이지 않은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저의 생각과 메모들, 밑줄들을 많이 그어놨기 때문에 독서노트는 간단하게 꾸며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선된 문장들만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 책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에세이입니다. 너무 다 좋다고 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꼭 읽어봐 주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애쓰지 않아도입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작가님의 문체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결이 맞는 작가님이신 거죠. 그래서 팬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더 좋게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앞서 하냐면 이 책에 좀 평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SG 아나도는 단편 모음집이고요. 이전에 읽었던 작가님의 단편집 2권, 쇼코의 미소와 내게 무해한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책이 좀 더 잔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원일 작가님의 책을 정말 좋아하지만 또 책을 읽고 나서는 그 감정에 매몰돼서 좀 힘들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밝은 밤. 그 책은 장편이긴 했지만 밝은 밤을 읽고 나서는 약간 현생이 힘들어질 정도로 한동안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최하나 작가님의 책을 읽기 전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까봐. 그런데 이번 신간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술술 잘 읽혔어요. 최하나 작가님 특유의 저릿한 감정을 덤덤하게 써내려간 문장들도 참 좋았고요. 단편치고도 꽤 짧은 단편들이어서 한 편 한 편 음미하며 읽기 좋았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게 목차예요. 단편들의 제목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좋았던 단편들 애쓰지 않아도 호시절 손편지 이 세 단편에서 좋았던 문장을 뽑아서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왼쪽에는 그 문장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최은현 작가님의 책을 처음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 말고 쇼코의 미소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이 조금 더 작가님의 세계가 잘 드러나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입니다. 올여름에 이 책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편 모음집이고요. 문장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단편들에서 마주하는 소재들이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좋았던 단편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흑설탕 캔디가 참 좋았습니다. 이 단편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할머니는 늙는다는 게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굳는 속도에 따라 욕망이나 갈망도 퇴화하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퇴화하는 것은 육체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10대, 20대보다는 감정이 무뎌지는 건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두렵고 아픈 건 아프고 또 설레는 건 설레거든요. 지금 설레는 게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설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이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장마철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동화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서 몽환적으로 독서노트를 꾸미고 싶었어요. 물고기 사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몽환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귀퉁이에 남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정답게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이 책의 남자 주인공 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둘이 결국은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곤인데요. 곤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아름답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적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오쿠다 히데오 작가님의 나오미와 가나코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이고요. 장르는 스릴러, 추리소설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오미와 가나코라는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가나코가 결혼 후에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걸 나오미가 알게 되고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가나코의 남편을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 꽤 두꺼웠어요. 근데 술술 읽히는 책이었고요. 읽다 보면 얘네는 왜 이렇게 허술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허술함 때문에 당연하게 점점 범행이 꼬리가 밟혀요. 그러면서 독자는 손에 땀을 주게 되죠. 전형적인 일본 추리소설의 느낌이 납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독서노트 자체는 이렇게 심플하게 꾸며주었고 사이에 이렇게 잡지를 오려서 넣어주었어요. 두 여인, 나오미와 가나코를 연상시키는 이 두 여인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책은 고바야시 야스미의 앨리스 죽이기입니다.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 들었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는 책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앨리스가 사는 환상적인 동화 속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 또 현실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세계가 꿈을 꾸듯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동화 속 세계에서 어떤 한 인물이 죽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신선하게 굉장히 답답해요. 초반에는 등장인물들의 말장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재미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참고 조금만 읽으면 진짜 재밌어진다 라는 말을 들어서 참고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묘하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의문의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는 또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과정도 재미있었고요. 또 대체 누가 범인일까 이것도 추리해 나가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끝으로 달려갈수록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반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책이 끝으로 가면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한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 표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잔인하죠. 제목 자체도 잔인해요. 저는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성우분들의 연기가 훌륭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시기 추천할게요. 밀리의 서재에도 있고 윌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들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추리소설의 그 전형적인 전개 방식에 좀 지루한 식상함을 느꼈던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다 오디오북으로 들었어요. 이때 윌라 오디오북을 가입을 했고요. 윌라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경찰의 밤, 그리고 범인 없는 살인의 밤, 또 수상한 사람들, 이 세 권이 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단편 추리소설집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오디오북으로 듣기 굉장히 좋았어요. 이 교통경찰의 밤 같은 경우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던 30년 전에 교통사고들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다룬 책인데 통쾌한 스토리도 있었고요.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책들도 다 단편들마다 소재들이 굉장히 신선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답게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추리소설이지만 그 안에 사람 사이의 정이나 사랑을 담고 있어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독서노트는 이렇게 꾸몄고요. 여기에 사람 신발이 살짝 보이죠?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이지만 그 밤에 고양이는 보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꾸몄고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편이 자고 있는 여자에 나오는 여자와 이 여자의 이미지가 뭔가 유사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중간에 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추리소설이 이 두 가지예요. 나당탐정사무소 사건 일지, 교동회관 밀신 살인사건이고요. 이 두 책이 추리소설인데 윌라에서 순위도 되게 높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딱 명탐정 코난의 소설화?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두 권 중에서는 교동회관 밀신 살인사건이 더 재밌었고요. 순서가 교동회관 먼저 듣고 나당탐정 사무소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들어서 좀 재미가 덜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권은 다 트릭이나 구성이 단순하고 중간중간에 유머들도 좀 섞여 있고요. 오다 가다 오디오북으로 듣기에는 괜찮은 책입니다. 킬링타임용으로 듣기에 좋은 책이에요. 가볍게 들을 오디오북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책들은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읽었던 책들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1, 2권이랑 천선난 작가님의 노랜드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천선난 작가님의 노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노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SF 단편집이고요. 천선난 작가님의 책은 제가 청개의 파랑 그걸 읽어보았고 그리고 올해 나인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으셨다고 해요. 정말 멋진 필명 아닌가요?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단편들 중에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제 독서력으로는 차마 이해하지 못했던 단편들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좋았던 단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았던 단편들을 2개 뽑아서 이렇게 좋았던 문장과 저의 생각을 적어 주었고요. 작가의 말에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행복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쓰셨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좀 난해한 작품도 있어서 읽기에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던 단편들 덕분에 참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과 7월에 읽은 책들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독서를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독서 달력에 책 표지를 붙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독서 달력을 미리 붙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참았습니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붙이려고요. 일단 꺼내볼게요. 6월에 읽었던 책들은 이렇게고 이게 7월에 읽었던 책들 이렇게 책 표지고요. 그리고 제가 최고의 책을 이미 뽑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올렸는데 제가 6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별점이 5개인 책이 2권이었어요. 아가미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가 별점이 5개인 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6월에 읽은 최고의 책으로 뽑았고요. 7월에는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독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뽑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별점 5개를 줬던 책이 여기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7월에 읽은 최고의 책으로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서 노트에 달력에 붙여줄게요.
유월을 먼저 붙일게요. 유월은 다 붙였고요. 여기 최고의 책이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니까 거기에 스티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제 7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다 완성을 했고요. 이 달력을 보시면 여기 이 마지막 주에 달력을 비웠잖아요. 이때 읽다가 중도 하차한 책이 있어요. 히가시야마 아키라의 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극찬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3분의 1 지점 여기까지 읽다가 더는 못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류라는 책을 완독을 못했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책을 읽다가 이건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덮는 편입니다. 물론 너무 초반에 그만두진 않고요. 그래도 한 100페이지까지는 읽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읽어보고 그래도 더는 못 읽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책을 덮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 7월에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되돌아보면 6월과 7월에는 좋은 책도 읽었지만 그래도 내심 만족스러운 독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8월에 들어서서 이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8월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독서 결산은 좀 풍성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